자, 이제, 어, 후속 관리까지 아주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이제 후속 관리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초대를 할 때 초대화법을 다양하게 해봤잖아요. 이제 초대를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애터미를 초대할 때, 애터미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애터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아니면 애터미 초대해서 센터에 왔을 때 어디에서나 필드에서나 센터에서나 1대1 면담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요거를 꼭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화법은 뭐 초대화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상시로 이걸 활용해 보세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엄청 가벼워지고 선택하기가 쉬워진다. 자, 애터미는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는데 애터미는 A, B, C가 있어요. 나만 쓰는 소비자, 소개하는 소비자, 일로 하는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 선택하시면 나만 쓰는 소비자들은요. 보통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신 분들은 분명히 나만 쓰는 소비자는 무조건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애터미 600여 가지 아자모를 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한 달에 6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B를 선택하시는 분, 나는 좀 좋은 거 있으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소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들은 소문내는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월 12만 원에서 50만 원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A와 B는 소비자거든요. 근데 나는 노후 준비하고 싶고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일로 하시는 거. 요거 세 번째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선택하신 대로 관리해 드릴게요. 자, A를 선택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에 6만 원, 12만 원 받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선택하시면 최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내가 소비만으로도 캐시백이 들어온다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럼 50만 원 받게끔 안내해 드릴 거고, 만에 하나 제대로 알아보시고 C를 하시겠다. 그럼 저와 함께 사업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선택하시려면 지금 선택하시라면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만 애터미 제대로 알아보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 소비자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편할 거예요. 엄청. 이 얘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네. 아무 때나. 애터미 알아보는 아무 때나. 첫날 만나서 설명해도 되고요. 어, 뭐 애터미 하는 이유 한 다음에 설명해도 되고요. 리플렛 한 다음에 설명해도 되고요. 초대한 다음에 설명해도 돼요. 아무 때나.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요. 애터미 하는 이유보다 하는 이유만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화법을 쓰고 나면 저는 사실은 제 노트에 맨날 이것만 적혀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설명하는 거 매 이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누구든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떠냐면, 그래, ABC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니,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나를 맞춰준다 하니, 알아보지 뭐, 라는 마음이 생겨요. 아시겠죠? 이 화법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밟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은 상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건가 저건가 동으로 가야 서로 가야 되나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계속 어떤 갈등이 오는 구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계속 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래서 이걸 그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게 상담인데요. 이 상담이라는 게 언제 받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렇진 않아요. 상담은 우리 성공의 8단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시하시는 겁니다. 상시 언제나.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살 빼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도 코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성공 확률이 높겠죠. 우리 김연아 선수라든지 박세리 같은 아주 출중한 운동선수들도 코치를 따로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 코치들이 김연아나 박세리처럼 선수로서 실력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분들이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할 때 하나만 더 해, 하나만 더 해, 하나만 더 해라고 구령 붙여주는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트 코치가 있고 없고는 성공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코치가 있듯이 애터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상담을 하는 거, 멘토도 있으면 좋고요. 롤모델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멘토와 롤모델이 어, 있는 걸 찾는 것도 일이고 또 멘토나 롤모델을 가지고 늘 상시로 상담하는 것도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상담을 했을 때 이점은 뭐냐? 스폰서가 경험한 것을 나의 사업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폰서 경험은 스폰서 경험이고 내 경험은 내 경험이야.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가 왜 1층에서 보는 거와 2층에서 보는 거가 3층에서 보는 게 뷰가 다르잖아요. 저 3층에서 보니까 저희 엄마가 우리가 8층인데 제가 이제 주차장을 나가는 걸 항상 베란다에 대롱대롱 매달리셔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알아요. 차가 절로 가면 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요. 어떤 때 전화해줘요. 그쪽으로 가면 대형 트럭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그거예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층에서 갈 때는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알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경험을 나의 사업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 매일 상담하는데요 하는데 물어보면 직 스폰서랑 매일 통화하는 거야.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상담은 아니에요. 그건 소통이에요, 소통. 매일 소통하는 거예요. 매일 소통해야 일이 되죠? 근데 소통하고 상담은 조금 달라요. 상담은, 점검 받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상담은 반드시 계보도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요. 계보도. 계보도와 사업 진행 방법,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단, 계보도, 이런 거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상담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스폰서가 하는 말이 너무 뻔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스폰서보다 내가 더 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폰서보다 내가 능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뭐 영업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애터미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경력이나 그 경험만큼은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령 스폰서가 나보다 모자르다라고 해도 배우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고, 뭐죠? 그치, 옛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도 배울 수가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라도 어쨌든 누구한테든 뭘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담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왜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왜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업의 노하우를 일단 습득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스폰서의 경험을 나의 사업 환경으로 가져오는 거죠. 사업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부산으로 갈 생각인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 목적지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방향이 먼저 중요한데, 자,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방향이 맞았다면 속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복제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뭐, 왜 해야 되고 없어요. 그냥 복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된다. 언제 상담을 해야 되느냐? 언제 상담을 해야 돼요? 어, 명단 작성 후에, 계보도 가입 전 등 언제나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상담하느냐? 여러분들 누구한테 상담해야 돼요? 내 직 스폰서랑 맨날 소통하는 거는, 전화하는 건 소통이라 그랬다면, 그러면 언제? 음, 시스템에 늘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스폰서, 시스템 밖에 있는 마음 착한 스폰서, 시스템 밖에 있는 믿는 스폰서 말고요. 시스템 안에 있는 성장하는 스폰서 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러 온 거잖아요. 애터미 사업에 뭐 하러 왔어요? 성공하려고 왔잖아요. 그죠? 이 애터미 사업은 본질적으로 시스템 사업이고 시스템 안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는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 그게 총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직급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스폰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계보도, 백일일지, 명단, 이런 것 등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상담의 핵심은 사업 과정을 상담하는 거예요. 사업 과정.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업 과정을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다 끝나요. 그래서 계보도나 이런 백일일지라든지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것들을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오시면 상담이 매우 편안해지고 매우 효율적으로 돼요. 그래서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상담을 할 때 이제 가정사 상담이라든지 뭐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런 상담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요. 가정사 상담은 간혹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스폰서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친하고 경험이 있으면 뭐 남편 욕도 할 수 있고 남편과 싸운 얘기도 할 수 있고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담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 상담 같은 거는 스폰서가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정사를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일에 있어서 공사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친한 사람, 내가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인간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공과사가 구분이 못 되면 책임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우리는 리더십 사업이에요. 언젠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지만 애터미가 성공의 끝인데 내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 큰 일을 못 하거든요. 절대 큰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려면 우리가 가정사를 너무 깊숙이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 그래서 왜 가족끼리 사업할 때가 좀 힘들어요. 가족끼리 상담하면 더 많이 삐지고 가족끼리 하면 예의를 더 안 갖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오늘도 상담한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제가 보면 상담을 쭉 한 내용들을 보면 다 이제 관계에서 어떤 상대가 나와 맞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음, 미인, 대칭, 비비불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대화하고 비난, 비평, 불만은 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우리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이잖아요.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미울 수도 있고 누군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속 답답한 얘기를 안 하면 더 좋고 근데 만약 하더라도 그 말을 계속 하느라고 스폰서 파트너가 만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짧게 뭐 하소연하듯이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가끔 형제 라인과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 라인과 소통하는 건 좋아요.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건 좋은데 형제 라인과 사업을 상담하는 건 아니다. 형제 라인은요, 내 일을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책임을 다해줄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형제 라인은 내 일에 궁극적으로 책임져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형제라인과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상담은 스폰서님과 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진행 과정을 상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업 진행 과정을 상담해 보면 우리 이거 회장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회장님이 성공의 8단계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오죠. 이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제 상담들을 해요.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명단이 작성되어 있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만날 사람이 없어요 하면 명단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설령 명단 작성을 했더라도 다시 이제 이거를 계속 다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한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적어 놓은 거 가지고 명단 있어요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명단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회원가입이 저는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면 회원가입을 잘 안 해요? 회원가입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전 제시가 뭘까요? 비전 제시. 애터미가 나는 애터미로 반드시 성공할 거고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애터미의 비전 제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땡겨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나의 어떤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는 것도 비전 제시예요.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나의 소비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관리해서 당신 돈 받게 해줄게요. 이런 어떤 비전 제시를 했을 때 회원가입이 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신감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 자,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이 안 나온다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애터미 제품을 잘 쓰고 있는지, 내가 홀딱 반한 제품이 있는지. 왜냐하면 홀딱 반한 제품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했을 때 선크림과 폼클렌징이었고요. 나중에 겔 마스크팩이 나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겔 마스크팩을 하나씩 주고 내가 막 떠들고 있어요. 전 진짜 겔 마스크팩 엄청 사람들한테 전달했거든요. 여기 우리 임남경 본부장님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임남경 본부장이 제가 막 열심히 임남경 본부장을 후속 관리할 때 겔 마스크팩을 막 거품 물면서 좋다고 얘기하면서 선물했더니 똑같이 겔 마스크팩에 반해가지고 막 뭐 거의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겔 마스크팩을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홀딱 반한 제품이 있으면 막 얘기하게 돼요. 요즘 저 샴푸 저는 한 달 썼잖아요. 루트바이탈. 한 달 쓰니까 지금 머리가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그냥 짱짱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막 또 떠들게 돼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매출이 나와요. 막 팔려고 들면 매출이 오히려 안 나옵니다. 팔려고 들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막 신나서 얘기하면 팔려요. 그래서 내가 홀딱 바란 제품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조직 성장이 안 된다. 이거는 100%예요. 일단 초대를 너무 안 하세요. 초대를 이게 상담하다 보면 그분 초대하셨어요? 그러면 맞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초대 이부터 해보세요. 그럼 이제 맞다. 맞다. 초대를 안 했네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초대를 의외로 안 하고 계세요. 뭐 동영상 이벤트라든지. 근데 동영상 이벤트 초대가 좋아요? 아니면 회사 공식 시스템이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동영상 이벤트가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회사 공식 시스템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온라인화 되면서 방법 대차선으로 나온 게 동영상 이벤트예요. 차선책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동영상 이벤트를 초대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공식 시스템에 초대하려고 우리가 동영상 이벤트라는 것을 한 단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영상 이벤트를 거쳐야지만 초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초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부엌가 세미나 초대할 수 있는데 동영상 이벤트를 거칠 필요는 없죠. 바로 동영상 이벤트 부엌가 세미나, 그다음에 원데이나 이런 데가 된다면 초대하는 게 나아요. 근데 동영상 이벤트가 더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동영상 이벤트는 어쨌든 일회성이 끝이지 않고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현장감은 떨어지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여기든 저기든 초대를 무조건 하셔라. 아시겠죠? 초대의 말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직 성장이 빠릅니다. 초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너가 자꾸 떠나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우리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파트너를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담하는 스폰서의 자세도 있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스폰서님이 이미 계시고 또 스폰서가 될 예정이시잖아요. 아직 난 파트너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스폰서 되셔야죠. 파트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스폰서는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선입견이나 과거사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왜 옛날에 묵은 감정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이러는 건 부부싸움에서도 안 좋잖아요. 자녀 교육에도 안 좋죠. 예, 애터미에서도 역시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사건에 집중하자. 오늘 섭섭한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너 작년에도 이랬고 뭐 지난번에도 이랬고 이거 안 좋다. 그래서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선입견이 많이 생겨요. 누군가에게 얘기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은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아시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사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남한테 들으면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들은 거와 내가 본 것만 그나마 믿어라. 자, 그리고 어, 이제 스폰서로서 이제 옳은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어 내가 옳은 방향이 약간 헷갈려. 전략을 제시하는 게 좀 헷갈려. 그리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스폰서에게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아는 척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우리 회장님 얘기하시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모르면 나 이거 잘 모르겠으니 우리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여쭤봅시다. 아니면 총장님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여쭤봅시다. 이렇게 토스하는 게 좋아요.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시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보고 또 옳은 방향을 파트너한테 제시했어. 근데 내가 약간 헷갈려. 그럼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체크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파트너를 끊임없이 동기부여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를 잘한다는 향도 샀어요. 이 아로마 향을 바르면 동기부여가 잘 된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어요, 동기부여를. 동기부여를 잘하기 위해서 뭐를 하면 되냐면 파트너가 파트너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죠? 사람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크면 단점도 크대요. 빛과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너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잘하는 거를 칭찬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용기 주고. 이게 동기부여예요. 별거 없죠? 할 수 있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파트너가 막 해요. 막 이렇고, 나 너무 힘들고, 자신 없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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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해요. 그런 말에 아,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퉁박 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에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 말에는 공감은 하되 동조하지는 마세요. 맞아, 맞아, 맞아. 이러지는 마세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자, 그 사람이 그래, 파트너가 미웠구나. 그래, 파트너가 믿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트너 딱 하나인데 우리 그래도 잘해보자. 그죠? 그래서 공감을, 무조건 공감해 주는 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동조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되 뭐 동조해야지만 공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리고, 어, 왜냐하면 이게 동조를 하게 되면 말이 와전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정 사장님이 막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얘기했어. 뭐 그랬구나. 그러셨네. 맞아요. 맞아. 그 사람 좀 그렇더라. 라고 편을 들어주잖아요. 나중에 이 말이 와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감만 하자.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자. 다리치려 들지 말고 들으려고 하자. 이게 상담하는 스폰서의 자세입니다. 상담받는 스폰서의 자세, 파트너의 자세도 필요하겠죠. 상담받는 파트너. 내가 먼저 상담 요청하자. 그런 게 있어요. 스폰서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요즘 상담 안 하세요? 어, 네, 우리 장영근 사장님 상담하셔야죠. 막 이러면 뭐가 돼요? 약간 지적이 돼요. 그죠? 근데 요청을 먼저 하시면 되게 이게 선순환으로 들어가요. 너무 안 하신다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저는요, 그렇게 말씀 좀 잘 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천지국장님, 저랑 좀 상담하실까요? 이러면 갑자기 얼음이 돼요, 천지국장님이. 얼음! 왜 총장님이 날 부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가 얘기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먼저 요청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게 매우 매끄럽고 순조롭다. 그리고 시간을 엄수해서 오셔야 됩니다. 상담을 요청해 놓고 늦게 오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거는 별로 서로의 신뢰관계에 좋지가 않다. 저는 상담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어떤 순간에도 시간은 꼭 지키셔야 되는데 아주 부득이 뭐 차가 막 밀리고 늦어지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 반드시 늦어졌다라는 양해의 문자를 보내셔야 된다. 이때 그냥 늦게 와가지고 어떨 때 미안하다 소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마이너스 감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100점이었는데 이제 90점으로 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늦는다고 멘트도 안 하고 10분이나 20분 늦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길이 너무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별로 신뢰 안 가요. 그래서 늦을 때는 반드시 좀 늦지 않는 게 좋지만 그 문자를 먼저 보내거나 연락을 한다. 그리고 시스템 참여화 하여서 스폰서랑 신뢰를 쌓아야 돼요. 시스템 밖에 있는 분이 자꾸 상담해 달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분은 왜 시스템에 안 오시고 자꾸 상담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시스템이 성공의 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오셔서 스폰서랑 계속 신뢰를 쌓으시고 아, 저곳에 가면 스폰서님이 계셔? 저곳에 가면 저 파트너가 오시네. 라는 신뢰감이 쌓일 때가 가장 강력해요. 네, 그리고 명단 계보도와 100일일지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마찬가지로 사생활 상담이나 불평불만, 비평은 금지한다. 이게 이제 상담받는 파트너의 자세예요. 이런 기준이 왜 필요할까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시 우리가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우리 성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왜 왔는지, 지금 이곳에 왜 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수다 떨러 온 것도 아니고 친구 사귀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친구가 사귀어지는 거지 친구 사귀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성공하러 왔어요. 애터미 사업으로 빨리 성과 내고 싶고, 빨리 우리가 리더스 들어가고, 로얄 들어가고, 임페리얼 가고 싶으니까, 이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7주차 과제 나갑니다. 현재 계보도와 다음 직급 계보도 작성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계보도를 올리는 거는 스폰서님들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막 회원들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지금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정상희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쓸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쓸 때 내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도를 쓰시고, 자, 내가 지금 아직 판매사가 아니야. 그럼 판매사 직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판매사님이신 분들은 팀장 직급 계보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계보도 작성하고 가지고 국장 이상 스폰서와 상담한 거를 인증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올리는 그 초대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애터미 하는 이유 과제를 계속 올려주세요. 그 올려주셔야 저랑 이거 수업 끝나면 안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랑 이 과정 밟을 때 열심히 연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우라고 안 하죠, 저는. 읽으라고 하잖아요. 읽는 거는 할 수 있잖아. 저 3분 화법, 그다음에 뭐 리플렛도 길게 해야 7분 이렇습니다. 10분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 화법 짝짝짝 읽으면 1분씩 3분인가 4분밖에 안 걸려요. 다 합쳐서 15분. 얼마 안 걸리죠?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 자, 이제 지난주에 또 우리 많은 그 과제들을 하셨죠. 초대화법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리플렛을 여러분한테 해보신 경험도 있을 테고, 또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를